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의 지형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클래스, 그 리더십의 실체. 현대 축구에서 한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득점 수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아이콘이 유럽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북미 대륙, 특히 나치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파급력은 단순한 스타 영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레알 에스파냐와의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모습은 왜 그가 여전히 월드클래스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였다. 1차전과 2차전 합계 7-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는 단순한 전력 차이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이 팀 전체의 품격을 어떻게 격상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손흥민이 LAFC의 공식 주장으로서 그라운드에 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완장을 찼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북미 축구 시스템, 특히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의 거칠고 압박이 강한 환경 속에서 손흥민은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마에스트로의 역할을 자처했다. 전반 45분 만에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치 위에 머무는 동안 LAFC의 빌드업 과정은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손흥민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보다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강제로 자신에게 고정시킨 뒤 발생하는 빈 공간을 어린 동료들에게 열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전술적 관점에서 볼 때 손흥민의 존재는 상대 감독인 저스틴 캄포스에게 거대한 심리적, 전술적 벽과 같았다. 리알 에스파냐는 초반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LAFC의 미드필더진을 괴롭히려 했으나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순간 그들의 압박 체계는 무력화되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발생하는 중력 효과는 상대 수비수의 3명을 본능적으로 끌어당겼고 이는 곧바로 측면과 배후 공간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수년간 쌓아온 손흥민만의 전술적 지능이다. 또한 그의 리더십은 겸손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흔히 대형 스타들이 중소규모 리그로 이적했을 때 보여주는 권위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팀 내 어린 유망주들을 끊임없이 독려하며 자신이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찾았다. 이러한 행동은 팀 내 결속력을 극대화하며 하나의 팀으로서의 LAFC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다. 저스틴 캄포스 감독조차 패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축구의 종점에 도달한 시스템 자체를 상대하는 기분이었다라고 극찬한 배경에는 이러한 압도적인 클래스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손흥민의 LAFC 데뷔와 캡틴으로서의 행보는 북미 축구 전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마케팅용 영입이 아닌 실제 경기력과 팀 문화 자체를 변혁시키는 그의 영향력은 이번 챔피언스컵 우승을 향한 LAFC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 북미의 축구 팬들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거장이 그려나가는 엘리트 축구의 진수를 목격하고 있다. 전술적 진화 피니셔에서 마에스트로로 거듭난 손흥민의 지배력,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나 윙어로서의 손흥민을 기대했던 레알 에스파냐에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역할은 그야말로 전술적 재앙에 가까웠다. LAFC의 저스틴 캠포스 감독은 손흥민을 단순히 전방에 고립시키지 않고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고 설계하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와 인사이드 포워드의 경계를 넘나들게 했다. 이는 북미 축구 특유의 거친 압박 체계를 무력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수였다. 공간 창출의 미학, 하프스페이스 점유. 손흥민은 전반 45분 동안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이른바 포켓 지역을 완벽하게 점유했다.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진은 손흥민을 밀착 마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구역을 지켜야 할지 끊임없이 갈등했다. 손흥민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순간 상대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은 그를 따라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발생한 배후 공간은 LAFC의 발빠른 어린 윙어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상대의 수비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전술적 지능의 승리였다. 유럽형 압박 타파, 원터치 패스와 템포 조절. 중앙 아메리카 축구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고강도 압박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속도가 아닌 타이밍으로 극복했다. 상대 선수가 몸을 부딪히기 직전 그는 이미 원터치 혹은 투터치로 공을 동료에게 연결했다. 이러한 간결한 플레이는 상대의 압박 에너지를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LAFC 미드필더진이 여유롭게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반대편 전환 패스를 시도할 때 보여준 킥의 정확도는 왜 그가 유럽 최고 수준의 양발잡이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젊은 재능들을 위한 전술적 우산. LAFC의 젊은 미드필더진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 아래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손짓과 목소리로 동료들의 위치를 조정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올 때 스스로 미끼가 되어 공을 소유해주고 압박을 풀어내어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팀 전체의 패스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저스틴 캄포스 감독이 언급한 손흥민은 유럽식 전술 사고방식을 가져왔다는 평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드리블 돌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위치 선정을 끊임없이 지시하며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전술적 역할 변화는 LAFC를 예측 불가능한 팀으로 만들었다. 상대는 손흥민의 득점력을 두려워해 수비를 내리면 그의 정교한 패스에 당하고, 반대로 그를 압박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그의 폭발적인 침투 공간을 내주게 되는 이지선다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전술적 클래스는 CONC에서의 산 선수가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본이었다. 심리적 지배와 1초의 지연 슈퍼스타의 아우라가 만든 인지적 오류.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이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뇌의 판단에서 시작된다.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겪은 가장 큰 곤혹스러움은 전술적 실책이 아닌 바로 심리적 마비였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아이콘을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상대 선수의 심리적 위축은 단순한 경외감을 넘어 실제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오류로 이어진다. 망설임이 만드는 치명적인 균열. 1초의 법칙. 현대 축구의 최상위 레벨에서 1초는 승패를 가르는 영겁의 시간이다. 저스틴 캄포스 감독이 언급했듯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진은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어야 할 타이밍의 본능적인 주춤거림을 보였다. 내가 여기서 뚫리면 대참사다, 혹은 이 선수는 양발잡이라 어디로 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수비수의 발을 지면에 묶어버린 것이다. 손흥민은 이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공을 소유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은 그 자체로 손흥민의 압도적인 위상을 증명한다. 이 1초의 지연은 손흥민에게 패스기를 찾거나 슈팅 각도를 조율할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다. 아우라가 가져오는 수비 체계의 붕괴. 손흥민의 존재는 상대의 전술적 약속을 무너뜨린다. 평소라면 지역 방어를 통해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리알 에스파냐의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은 손흥민이 근처에 오기만 해도 대형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다. 한 명의 선수가 아닌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성짐을 막기 위해 두세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 즉 시각적 고철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LAFC의 다른 선수들에게는 광활한 자유를 의미했다. 손흥민이 가볍게 몸을 돌리거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션만 취해도 상대 수비 라인은 공포에 질려 과도하게 깊게 내려앉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RSFC가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훈련으로 극복 불가능한 클래스의 차이. 저스틴 캄포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고백을 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은 훈련이나 비디오 분석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선수가 눈앞에서 공을 지키고 있을 때 느껴지는 압박감은 경험해보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패닉에 가까운 상태를 유발한다. 손흥민은 이를 역이용했다.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도 존재만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패스 미스를 이끌어냈다. 상대 선수들이 평소보다 더 거치게 파울을 범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예 덤벼들지 못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모두 손흥민이 구축한 심리적 요새 때문이었다. 겸손한 리더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반면 이러한 슈퍼스타 효과는 아군에게는 정반대의 긍정적 작용을 한다. RC의 젊은 선수들은 우리 팀에 손흥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을 얻었다. 실수를 해도 손흥민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수비 가담과 격려가 팀 전체의 심리적 회복력을 높였다. 손흥민은 자신의 위상을 권위로 사용하지 않고 동료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완충제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선 진정한 캡틴의 가치이다. 결국 리알 에스파냐전에서 목격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상대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증명이었다. 손흥민의 아우라는 이제 북미 대륙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으며 이는 앞으로 만날 모든 경쟁팀들에게 풀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다. 패자의 겸해신 저스틴 캄포스 감독이 목격한 유럽형 축구의 정정. 축구 경기 후 패배한 감독의 인터뷰는 대개 변명이나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리알 에스파니아의 저스틴 캄포스 감독은 달랐다. 그는 7-1이라는 참혹한 합계 스코어 앞에서도 이례적일 만큼 차분했으며 오히려 상대팀의 주장 손흥민에 대해 경외에 가까운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패배 선언이 아니라 북미와 중앙아메리카 축구가 마주한 벽에 대한 솔직한 고찰이었다. 무력화된 전술, 우리는 선수가 아닌 시스템과 싸웠다. 캄포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막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단 15분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리알 에스파냐에 젊고 역동적인 미드필더진을 활용해 손흥민을 강하게 압박하고 그가 공을 잡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압박이 들어오는 뒷목을 이미 읽고 있었다.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에 경악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대각선 침투를 반복했고 이 움직임 하나에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 밸런스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캄포스 감독의 표현대로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최고 수준의 전술적 지능 그 자체와 싸우는 격이었다. 중앙아메리카 축구의 한계와 유럽 표준.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이 LACFC에 이식한 유럽형 축구의 무서움을 지목했다. 중앙아메리카 리그는 대개 개인의 기술과 피지컬 그리고 열정적인 압박에 의존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에 정교함과 효율성을 더했다.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가 터치하는 모든 공은 의미가 있고 그가 이동하는 모든 공간은 전술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유럽식 사고방식은 북미 대륙의 거친 축구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던 리알 에스파냐 선수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세련된 폭력과도 같았다. 변명이 불가능한 클래스의 차이. 보통 전력차가 큰 경기에서 감독들은 경험 부족이나 원정경 경기의 어려움을 탓하곤 한다. 그러나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런 변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 도중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심지어 상대 선수들의 거친 파울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보았다고 전했다. 캄포스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완벽함에 압도당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며 이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시인했다. 미래를 향한 경고. 북미의 모든 팀이 긴장해야 할 것. 캄포스 감독의 인터뷰 마지막 대목은 일종의 경고와 같았다. 그는 LAFC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축한 이 새로운 시스템이 CONCS CNF 챔피언스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리그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를 막지 못한다면 북미의 어떤 팀도 LAFC를 멈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적장으로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결국 저스틴 캄포스 감독의 솔직한 고백은 손흥민이 가진 위상이 단순히 이름값에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상대 감독조차 자신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실력과 전술적 지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제 손흥민은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축구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자의 경외심. 저스틴 캄포스 감독이 목격한 유럽형 축구의 정정. 축구 경기 후 패배한 감독의 인터뷰는 대개 변명이나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리알 에스파냐의 저스틴 캄포스 감독은 달랐다. 그는 7-1이라는 참혹한 합계 스코어 앞에서도 이례적일 만큼 차분했으며 오히려 상대팀의 주장 손흥민에 대해 겸위에 가까운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패배 선언이 아니라 북미와 중앙아메리카 축구가 마주한 거대한 벽에 대한 솔직한 고찰이었다. 무력화된 전술, 우리는 선수가 아닌 시스템과 싸웠다. 캄포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막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단 15분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리알 에스파냐에 젊고 역동적인 미드필더진을 활용해 손흥민을 강하게 압박하고 그가 공을 잡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압박이 들어오는 길목을 이미 읽고 있었다.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에 경악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대각선 침투를 반복했고 이 움직임 하나에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 밸런스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캄포스 감독의 표현대로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최고 수준의 전술적 지능 그 자체와 싸우는 격이었다. 중앙아메리카 축구의 한계와 유럽 표준.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이 LAFC에 이식한 유럽형 축구의 무서움을 지목했다. 중앙 아메리카 리그는 대개 개인의 기술과 피지컬, 그리고 열정적인 압박에 의존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에 정교함과 효율성을 더했다. 캄포스 감독은 손흥민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가 터치하는 모든 공은 의미가 있고 그가 이동하는 모든 공간은 전술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유럽식 사고방식은 북미 대륙의 거친 축구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던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세련된 폭력과도 같았다. 변면이 불가능한 클래스의 차이. 보통 전력차가 큰 경기에서 감독들은 경험 부족이나 원정경 경기의 어려움을 탓하곤 한다. 그러나 캠퍼스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런 변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도 좀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심지어 상대 선수들의 거친 파울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보았다고 전했다. 캠퍼스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완벽함에 압도당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며 이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시인했다. 미래를 향한 경고. 북미의 모든 팀이 긴장해야 할 것. 캠퍼스 감독의 인터뷰 마지막 대목은 일종의 경고와 같았다. 그는 LAFC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축한 이 새로운 시스템이 CONCACF 챔피언스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리그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를 막지 못한다면 북미의 어떤 팀도 LAFC를 멈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적장으로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결국 저스틴 캠퍼스 감독의 솔직한 고백은 손흥민이 가진 위상이 단순히 이름값에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상대 감독조차 자신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실력과 전술적 지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제 손흥민은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축구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대륙의 개척자 손흥민이 LAFC에서 써내려갈 위대한 유산. 손흥민의 북미 진출은 단순한 커리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제국의 건설과도 같다.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거둔 압도적인 승리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초점은 손흥민이 LAFC라는 팀, 그리고 더 나아가 북미 축구 MLS 및 CONCACF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대륙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승을 향한 집념, 캡틴 손의 마지막 퍼즐.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으로 꼽혔던 것은 메이저 트로피의 부재였다. 하지만 LAFC의 완장을 찬 지금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챔피언스컵에서 보여준 철저한 경기 운영과 동료들을 향한 헌신은 그가 개인적인 기록보다 팀의 영광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증명한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종종 팀의 승리가 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골보다 팀의 전술적 완성도에 더 큰 만족감을 표해왔다.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적 태도는 LAFC 선수단 전체에 전염되어 팀을 승리의 굶주린 포식자로 변모시키고 있다. 손흥민 세대의 육성, 미래를 향한 시야. 손흥민이 LAFC에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그와 함께 뛰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뛰는 선수를 넘어 피치 위의 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훈련장에서의 태도, 식단 관리, 경기를 준비하는 전문성 등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LAFC 유스 출신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벌이 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자신의 득점 기회를 양보하며 어린 공격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캠퍼스 감독이 두려워했던 것은 현재의 손흥민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전술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LAFC의 미래 자원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 축구의 질적 도약과 손흥민 기준. 과거 MLS는 은퇴를 앞둔 스타들의 황혼기 휴양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한 기량과 압도적인 전술 지능으로 이러한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그는 북미 축구의 유럽 최상위권의 기술적 정교함과 냉철한 전술 이해 능력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제 상대 팀들은 손흥민이라는 기준점에 맞춰 자신들의 수비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며 이내 리그 전체의 전술적 수준을 강제로 상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곧 북미 축구 발전의 과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결론, 역사는 계속된다. 리알 에스파냐 전의 대승은 손흥민이 왜 저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왜 그가 LAFC의 위대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경선함으로 동료들을 안았고 시력으로 적들을 굴복시켰다. 이제 손흥민의 발끝은 CONCS의 싸움민의 발끝은 시원스컵 우승컵을 향하고 있으며 그 여정은 북미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 전설이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되고 있다.